안녕하세요. 범바라목 덕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이 무섭다. 관세 보복 공포에 미 선물 시장도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 선물,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 다우존스, S&P 500 역시도 미리 이제 앞으로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장의 선제지표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오늘 이 미국장이 열리게 되면 뭐 거의 5%에서 10% 사이로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종합지수 이틀 연속 5% 하락했는데 이번 주 역시도 아시아 장세가 오늘 뭐 거의 뭐 사이드카 발동되고 뭐 홍콩 지수, 뭐 항생 지수 등등등 뭐 엄청난 아시아 장세의 이 폭락을 지금 맞고 있거든요. 고스란히 이게 반작용으로 다가가서 결국에 와서 미국 증시도 상당 부분 휘청거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2300선, 거의 2300선도 지금 깨질까 말까. 최종 마이너스 5.57% 폭락했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오늘 하루에만 2조 이상을 뺐어요. 지금 뭐 연기금이 엄청난 지금 뭐 방어를 했는데 개인과 기관이 이걸 좀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뭐 외국인 빠져나가는 파이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뭐 미국 관세 폭탄은 결국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급락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줄줄이 뭐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시장 허브를 갖춘 그런 국가들이 도미노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 지금 미국의 이 자본시장의 변화의 흐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금융의 함수 관계가 그 도식 관계가 완전히 와장창 깨질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금융시장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가? 이 금융시장 자체의 파이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고스란히 이식이 됐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금융 자체가 부채 형태로 한국 아파트 시장에 딱 센터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채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 아파트의 가치가 증식, 확대, 뭐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만큼 가장 기초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부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자본시장에서 이 화폐 단위 가치 자체의 어떤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지금 부채가 집중된 한국 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홍콩이 마이너스 9%, 선전 마이너스 5.9% 등 뭐 중국의 금융 허브 지역이 완전히 날아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나스닥 100 선물, 이제 오늘 밤에 11시 시작될 나스닥 장세도 상당히 지금 예측 불가입니다. 벌써 뭐 선물이 마이너스 4.45, 선물장이 이 정도 빠진다는 거는 상상조차 못해요. 보통 많이 빠졌다 해도 뭐 1%에서 1.5% 빠지면 어우 많이 빠졌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4% 이상 빠졌다는 건 본장에서 거의 뭐 10%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 전망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지난주 마무리가 다우가 마이너스 5.5, 나스닥이 마이너스 5.82, S&P 500이 마이너스 5.97이었는데 뭐 오늘은 거의 더블업 정도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완전히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된다면 아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거의 뭐 엄청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벌써 역풍이 시작되고 있잖아. 가장 큰 이 자본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일본, 이 반미 감정까지 고조될 정도로 지금 일본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전적으로 사전 이 관세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시바, 발음 조심해야죠. 이시바 총리가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럼프와 어떤 협상조를 하고, 또 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까지 가서 뭐 엄청난 투자 1,400조 정도 투자하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1% 적어, 관세가 24%. 한국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25% 지금 때려 맞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거의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일본은. 그래서 JNN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상호 관세 통지 맞자마자 그냥 뭐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시바가
빨리 트럼프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다시 관세를 좀 유연성 있게 조정하려는 그런 어떤 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손정혜 회장이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 일본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아닙니까? 미국의 AI 산업 1470조 투자하겠다고 딱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24%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일본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이가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트럼프 관세에 맞서서 대항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어떤 강경 일변도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일론 머스크 역시도 도지를 통해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거의 트럼프의 오른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면 할수록 자기 회사 자산이 날아가 버리니까 하루에 19조씩 날아가요. 지금 머스크가 유럽 무관세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희망 섞인 말을 했는데, 어찌 보면 우회적으로 트럼프의 지금 관세 정책을 비판한 거죠. 굉장히 이 머스크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트럼프의 이미지에 딱 꽂혀가지고 그를 많이 도왔는데, 이제 와서 이거 거의 테슬라가 엄청난 지금 이 관세 장벽 때문에 회사 자체의 존립까지도 위태로울 정도로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머스크는 이 트럼프와 손절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손절도 거의 원수가 될 만큼 거의 그게 어느 정도 거의 부딪힐 정도로, 철과 철이 부딪히면 불꽃이 팍팍 튀잖아. 그것처럼 엄청난 어떤 앙숙 관계가 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테슬라가 지금 235달러. 와, 지금 거의 600달러 갔었던 이 주식 종목이 200달러 수준이에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10% 빠졌다는 얘기죠. 이 전날만 해도 마이너스 5% 빠졌는데, 지금 큰일 난 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에 몰빵을 했거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한국의 자본이 테슬라 종목에 지금 완전히 짱 박혀 있는데, 이게 계속 날아가기 시작하면 지금 국내 자본이 이 미국 증시 쪽으로 흘러 들어간 이 모든 파이들이 완전히 켜켜이 그냥 쌓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일순간에 붕괴될 수 있는 조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문제입니다. 지금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31조 원 투자하겠다고 현대 자동차 이 철강까지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완제품을 찍어내겠다라는 어떤 약속까지 했었는데, 하면 뭐하냐고. 지금 한국이 25% 지금 관세 맞았잖아.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도 자칫 잘못하면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결국은 트럼프는 앞에서 뭔가 협상을 하고 또 이 관세를 유예시켜 줄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지만, 딱 뚜껑을 열어다 보니까 이거 관세 장벽이 만만치가 않거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지금 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이라고 불리는 뱅가드와 블랙록, 여기가 어마무시한 자산 운영 회사죠. 세계 2위입니다. 뱅가드는 증시 폭락에 이례적으로 이 고객들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어떤 서한이냐, 이 대폭적인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좀 유지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이 신뢰를 좀 요구하는, 그러니까 절대로 자본 빼지 말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서한을 보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거의 1경 정도의 돈을 굴리는 회사인데 모든 자기 고객들에게 이런 서한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의 이 자본시장 장세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50년, 반세기 안에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이 뱅가드 그룹은 존 C 보글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 펜실베니아에 위치해 있고요. 약 1경 정도의 자본을 굴리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자본은 다 소나기에 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회사가 흔들려 버리면 그냥 미국 증시는 그냥 나락가게 생기는 거죠.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을 했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서한을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내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블랙록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11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굴리고 있는데, 하나로 환산하면 무려 1경 6천조. 아니, 이게 상상이 안 가죠. 1경 6천조. 어마무시한 돈을 굴리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엄청난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자본을 회수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고요. 과연 이렇게 자본시장의 흐름이 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 자금의 흐름 언제까지 빠질 건가? 경제의 대공황의 그림자는 아른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뱅가드, 블랙록, 세계 1, 2위 자산 운용사도 지금 현금 고갈,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지금 미국 증시는 완전히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가는 돈 때문에 거의 뭐 졸도할 지경이고, 정말 매일 밤이 무서운 건 미국장이 열리면 오늘은 얼마나 올라가. 작년 그래도 연말까지만 해도 이 반도체주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쏠쏠한 수익을 거뒀어요. 근데 그 모든 수익이 다 날아갈 정도로 올해 2025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자본시장은 완전히 해체되고 지금 재편되고 있다. 자본시장은 정말 뭐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극단적 변화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데, 뱅가드와 블랙록의 자본이 빠진다면 아마 전체 세계 경제의 구조 뼈다귀는 완전히, 이거는 뭐 골절이 아니죠. 그냥 완전히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세계 증시는 대붕괴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고, 정말 이건 뭐 상상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 부동산이 여전히 우상향 궤적으로 간다고? 이거 미친 소리죠. 이거 완전히 이건 상황을 오판하는 그런 어떤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고점에 몰리면 큰일 날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여전히 my way, 우리의 길을 가겠다. 뭐 상호관세 9일로 예정됐는데 부가 연기 유예 없다라고 못을 땅땅땅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 말을 지금 낳고 있고요.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관세는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고 또 미국의 뭐 서민 물가들 안정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계속 신호를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돈을 묻어두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본시장에 돈을 묻어두잖아. 자기 돈이 자고 일어나면 뭐 10%, 20% 계속 날아가고 있으니까 이거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 보호무역 관세가 오히려 자국민 쪽으로 넘어질 수 있는 담벼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나무를 도끼를 찍었는데 그 나무가 반대편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도끼를 찍는 사람 쪽으로 넘어진다면 이거 나무 베는 일이 허사 아닙니까? 허당이잖아, 허당. 그만큼의 엄청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일들이 1929년에 고스란히 일어났죠. 스무트 홀리 관세법. 스무트와 홀리가 1930년 제정한 관세, 최고 59%, 중국은 뭐 54% 지금 관세 때리지 않았습니까?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죠. 난리가 났죠, 그때. 유럽 국가들은 뭐 맞불 관세에 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서 대공황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식시장의 폭락이 왔었고요. 뭐 대공황의 결과는 은행 파산, 기업들 문을 닫고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궤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54% 관세 때리니까 중국이 뭐예요? 34% 보복 관세 딱 매기잖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EU가 트럼프 관세의 첫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28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미국산 제품, 수입품을 관세를 때린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세계 증시와 또 세계 모든 경제들은 침체의 일로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강경대형이에요. 강대강. 뭔가 한쪽에서 강하게 치고 나오면 한쪽에서 뭔가 좀 수용하고 또 뭔가 협상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이게 이런 여지가 없으니까 강대강 부딪히면 깨지게 마련입니다. 균열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1929년 당시와 똑같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결국 대공황 충분히 올 수 있다. 획기적인 타협점이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기본 자본가 그리고 트럼프 자본, 새로운 자본의 불꽃 튀는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여파로 한국 아파트 시장은 정말 박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헬리오시티 오늘 뭐 주식시장 코스피가 5% 이상 빠지면서 27억 하던 아파트 3월 22일 거래가 24억, 거의 뭐 3억 이상, 지금 하루 사이에 3억 이상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20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14억, 6억 이상 떨어지는 대붕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14억 거래는 좀 직거래일 가능성도 높고요. 뭐
어찌 보면 뭐 등기를 쳤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데, 아무튼 뭐 헬리오시티의 대붕괴를 경험을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역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뭐 최고가 20억 찍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최고가 경시는 이거 버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각도가 더 이 수직으로 내리꽂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 고점은 버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본시장이 바리깡 딱 들이대고 진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아파트 값이 버틸 수 있겠냐고. 강남 초고가 빌라도 지금 경매형으로 직행하고 있는데, 경기 나빠지면서 뭐 내놓으면 뭐 현금 부자들이 못 집어가서 안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매형으로 그냥 완전히 뭐 그 물건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한 달 거래 양상을 보더라도 거의 9억 또 8억, 7억, 6억 이상 떨어지는 것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에. 그리고 경기 역시도 마찬가지고,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성남시, 그리고 의왕시, 뭐 7억 2천, 7억, 6억 5천, 6억 이상 빠지는 것도 나오고 있고,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6억 이상 빠지고 있어요. 이게 일주일 단위로 보면 좀 그래도 많이 빠졌네 하는데, 한 달 기준으로 딱 잡아보면 묵직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아파트 시장 자체가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고가를 찍은 곳은 최저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붕괴는 급속도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벌써부터 지금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잖아. 집값 풍향계, 헬리오시티,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대단지부터 본격적인 하락장을 찍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에게는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고요. 다주택자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이 붕괴의 초토화를 막을 길이 도저히 없어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끝까지 버티면 오른다는 공식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집값 상황이 연출될 공식은 쫙 깔려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오늘 그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그 다우존스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 공포심이 좀 쭉 저변에 확대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관세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떤 해체와 재편, 그리고 자본시장의 이 위기, 고스란히 기승전 부동산으로 올 수밖에 없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지금 대붕괴의 직면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여간 틈새와 기회 잘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뻔뻔한 목표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